오랜만에 웨딩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웨딩 놀이터 주인장 국지원 플래너입니다. 스드메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신부님 신랑님과 나누고 그 후 혼수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했었는데요. 혼수의 첫 파트 신혼여행. 작년 한 해 내내 코로나로 너무 마음 힘든 신부님들에게 신혼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계속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상담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2022년 봄 예식 분들께서 오고 계셔서 신혼여행에 대한 혹시나 하는 설렘을 가지며 이제야 신혼여행에 대한 웨딩 수업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코로나에 맞서 인생의 최고의 이벤트인 결혼 준비를 하시는 모든 신부님 신랑님들, 힘내라는 말로 힘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너무도 잘 알지만 진심으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 여행을 갈 수 없음이 아쉬워 오늘 여행 사진과 영상들을 준비해봤어요. 힐링하시며 허니문에 대한 이야기들 들으셔요. 결혼을 해보니 혼자였을 때는 장기간 장거리 여행이 부담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면 곱하기 2, 2명의 비용이 한 가정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장거리 여행이 부담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오무작 야금야금 쓰다 보면 돈이 훅 어디 쓴지 모르게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신혼여행에 대한 예산을 안 쓰는 돈이다 생각하고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어디에다가 묶어 놓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신부님 신랑님 시기에 너무도 감사하게 코로나가 종식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상황에 너무 아쉬워하고 슬퍼하기보다는요, 언젠가 갈 어게인 신혼여행 프로젝트에 설렘을 갖고 사실 수 있도록요. 코로나 이 자식, 내가 너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안 가는 거라고, 갈 거라고 코로나 이놈의 시기에 코를 납작하게 해줍시다. 그리고 언젠가 올 신혼여행의 시간을 기대하며 함께 신혼여행 여행지들에 대해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준비했어요. 미리 알아놨다가 언젠가 올 마스크 안 쓰고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다니는 날이 오면 공부해놨으니 우린 여기요 하고 바로 떠나실 수 있도록요. 코로나 발생 전 시절 상담받으러 오시면 늘 엽줍는 신혼여행지는 어디로 가실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 질문에 확고하게 어디로 결정이 되신 커플들이 있으시고요. 신부님 신랑님 두 분의 너무도 다른 여행 스타일에 한 곳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커플들도 있으셔요. 어느 곳을 몇 박 며칠 가실지는 두 분의 몫이지만 그래도 다양한 분들의 허니문 이야기들을 들은 저의 역할은 장단점들을 알려드리고 충분히 고민하며 상의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기에 허니문에 대한 이야기 서로 나누어 보실 수 있도록 이야기해 드릴게요. 허니문 시작 단계에서 신부님 신랑님께서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허니문이라는 이 여행이 일반 여행과 조금은 다른 케이스라는 것을요. 허니문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결혼 준비의 초반이시기에 엄청 으쌰으쌰 의욕이 가득하세요. 허나 결혼 준비에 많은 관문들을 거치다 보면 의욕 가득한 분들의 의욕이 제로가 되실 때가 있어요. 플래너님, 빨리 끝나고 허니문 떠나고 싶어요. 일과 결혼 준비를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허니문이라는 긴 시간은 회사의 부재의 시간이기에 부재의 시간 이상의 일들을 결혼식 직전까지 다 해야 결혼식장에 입장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결혼 준비 시작하실 때까지는 모르신답니다. 저 또한 결혼식 전날 밤 9시에 퇴근했어요. 저도 결혼이 처음이잖아요. 이건 상상 못한 일이었어요. 제 신부님들 중에 결혼식 전에 힘드셔서 링거 맞으러 병원 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셔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을 대비해 놓는 게 언제나 옳더라고요. 지금의 의욕 말고요. 본인의 체력을 꼭 생각해보고 어디를 가는 게 맞는지 여행 스타일을 맞춰보시는 게 좋아요. 저와 친구 둘이 파리 갔을 때 공항에 도착했는데 말로만 듣던 유럽 신혼여행 도착하자마자 싸움이 시작된다는 그 말의 장면을 제가 눈으로 목격했어요.
이유는 저와 같았을 거예요. 파리 공항에서 나가는 방법을 모르겠어서 엄청 고생해서 결국 한참 고생하다 택시 타고 호텔 갔거든요. 친구와 저는 휴가철이라 체력도 좋았고 파리를 도착했다는 그 신남으로 가득했기에 부딪힘이 없었지만 그 신혼 부부님들은 마음에서 불이 났을 거예요. 물론 또 어떤 커플들은 몰디브처럼 별 보며 유유자적한 곳이 위험한 커플들도 있으실 거예요. 오래 사귀셨다거나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성향이 달라 이야기를 오래 하다 보면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커플들, 액티비티가 있어야 더 활기가 있으신 커플들이 있으셔요. 그런 분들이라면 휴양지는 피하시는 게 좋죠. 나의 여행 스타일, 당신의 여행 스타일들을 공유하고 두 분이 가셨을 때 가장 부딪히지 않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 수 있는 곳으로 초이스 하실 수 있는 두 분의 고민의 시간이 필요해요. 신부님, 신랑님께서 허니문에 대해 상의해 보실 수 있도록 허니문 정보 정리해 드릴게요. 코로나가 종식되어 오늘의 수업이 꼭 두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허니문 지역별 특징 1. 휴양형. 휴양형은 말대로 쉬는 거죠. 쉼이 좀 있는 그런 허니문지. 자, 몰디브는 10시간 30분, 요것도 직항 대한항공 일대 시간이고요. 15시간, 싱가포르 항공의 경우는 경유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15시간이 걸린대요. 몰디브는 100% 휴양형, 쉴 수 있는 곳이죠. 자, 칸쿤 같은 경우는 대기 시간 포함해서 총 19시간이 걸리고요. 여기는 휴양이 70%, 관광이 30%. 모리셔스, 세이셸, 여긴 아프리카 지역이죠. 18시간, 휴양 80%, 관광이 20%. 완전 쉬는 걸 원하신다면 몰디브를 가시는 게 최고일 것이고요. 두 번째, 관광형. 자, 쉬는 거 못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좀 돌아다녀야 활기가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호주 10시간, 휴양 50%, 관광 50%. 유럽 같은 경우는 경유시에는 18시간 정도까지도 잡으셔야 된다고 해요. 대부분 유럽은 관광 90%. 그래서 오래 사귀고 되게 오래 사귀면서 여행 많이 다니신 분들은 휴양지가 의미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오랜 기간의 시간을 빼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럽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관광형 플러스 휴양형. 자, 푸켓 같은 경우가 시간이 6시간 30분 정도 가는데 소요되고요. 발리는 7시간, 하와이는 9시간, 괌과 사이판은 4시간 반, 보라카이, 세부 4시간. 그래서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괌, 사이판, 보라카이, 세부 여기는 임신하신 분들이 많이 가시긴 했던 지역이거든요. 코사무이 방콕까지 5시간 반이고요. 방콕에서 코사무이 국내선으로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크라비 같은 경우가 방콕까지 5시간 반, 여기도 방콕에서 크라비 국내선을 타고 1시간 20분 정도 더 들어가야 되고요. 자, 후아인 같은 경우는 방콕에서 내린 다음에 차량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이동하게 될 거고요. 타파야 같은 경우는 방콕으로 들어가는 거, 코사멧 같은 경우도 방콕으로 5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특수지역 같은 경우는 여행 많이 다니고 좀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나 너무 흔한 거 싫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뭐 피지라던가 모리셔스라던가 스페인 섬 등 한국 분들 많지 않은 지역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지역이에요. 자, 지역별 예상 가격대. 요거는요, 2명 가격이 아니고 1인 가격이에요. 요 금액대는 코로나 이전의 가격들이라 나중에 코로나 이후의 여행 상품들이 가격이 인상될 거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하지만 요 가이드라인은 지역이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인지 좀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지역인지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드리는 금액대 이상의 곳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 선도 갈 수 있어요의 개념인 것이고 더 좋은 숙소, 더 좋은 비행 좌석을 할수록 가격은 저렴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몇 배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지역별 예상 가격대 1인 가격, 요거 1인이에요.
자, 세부 보라카이 괌 사이판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 있어요. 저렴하게 간다면 뭐 100만 원에서 150만 원대에도 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푸켓이랑 후아이는 그래도 얘네보다는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곳, 한 150에서 200만 원대. 하지만 푸켓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풀빌라를 들어갈 경우는 가격대가 훅 많이 커지겠죠. 자, 발리, 하와이, 코사무이, 크라비 이런 것들은 200에서 250만 원대,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205에서 300만 원대, 칸쿤, 몰디브, 유럽 특수지역 이런 데들은 허니문에 조금 더 저희가 비용을 쓸 생각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상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행비 결정은요, 항공, 숙소에 따라 달라지고요.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더 높아질 수도 있답니다. 자, 몰디브 같은 경우 기본 일정은 4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 1, 2박 정도를 추가해서 진행도 가능해요. 몰디브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기에는 사실은 비용적인 것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근데 또 가는데 비행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런 식으로 조금 격려할 수 있는 데들 있죠. 그런 데들을 며칠 정도 더 붙여가지고 여행들 많이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칸쿤 같은 경우도 기본 일정은 4에서 5박 정도의 일정을 많이 하시고요. 요거 뉴욕이나 라스베가스 같이 2박 3일 정도를 추가해서 진행이 또 가능해요. 모리셔스도 기본 일정은 4, 5박 정도이며 두바이, 싱가폴, 홍콩 2, 3박 정도를 추가해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 호주는요, 기본 일정은 4, 5박 정도 일정이며 시드니나 브리스베인 1, 2박 정도 자유일정으로 추가해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하와이는 기본 일정은 4에서 5박 정도 자유일정이며 요거는 반자유도 있어요. 하와이는 좋은 게요, 그 오하우 말고 이웃섬 비행기 타고요, 마우이, 빅아일랜드 등 2박 정도 추가도 가능해요. 하와이는 섬마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간이 길다 하면 이웃섬을 꼭 가시는 걸 추천하고요. 기간이 짧다 하면 하루를 또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오아후에서 재밌게 지내는 거 추천드려요. 휴양지 동남아 같은 경우 기본 일정은 4박 6일 일정이며 홍콩 및 싱가포르 지역과 연계해서 행사도 가능하다고 해요. 보통 신혼부부들은 직장에서 휴가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받으시기 때문에 신혼여행은 4박 내지 5박을 가장 많이 다녀오셔요. 조금 더 시간을 낼 수 있는 스케줄적으로 여유가 있는 직장이라면 조금 더 길게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마도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신혼여행 트렌드, 가격도 예전과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신혼여행이 어떻게 진행되었나 궁금해하시기에 코로나 시대 전, 예전 신혼여행 추세를 물어보신다면 가까운 지역은 다음에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가보기 힘든 먼 지역을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 왔다 갔다 비행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너무 짧은 여행기간은 나중에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신혼여행을 마치시고 한국 도착하시면 양가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는 일정까지 휴가 일정 안으로 잡으셔야 해요. 한국 도착하시면 바로 인사드리러 가시는 게 예의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늘 느끼는 거지만 사람들은 정말 다 달라요. 여행 스타일 또한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건 틀린 게 아니기에 허니문을 상의하시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하실 필요 없으셔요.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걸 인정하고 상의를 하시게 되면 좀 더 두 분을 위한 좋은 결정이 되실 거예요. 신부님, 신랑님, 언제 끝날지 모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코로나 시기이지만 허니문 비용 다른 곳에 쓰지 마시고 꼭 모아두셨다가 아쉬웠던 신혼여행 꼭 언젠가 꼭 가셔요. 두 분의 인생에 한 번뿐인 최고의 이벤트의 마침표, 신혼여행. 코로나 때문에 못 가 보다는 우린 언젠가 꼭 갈 거예요 라는 기대감으로 늦은 여행이 되더라도 신혼 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다란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웨딩 놀이터 웨딩 수업은요, 상담 때마다 고민하시는 한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끝까지 웨딩 수업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늘 신부님, 신랑님들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인생에 있어 최고의 이벤트입니다.